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 합격한 고합니다. 네, 모두 얼굴이 밝으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이 자리에 오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내년에는 교사라는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은, 저는 가야금을 전공했고 작년에 1년 동안 이미정 선생님 직강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1, 2월부터 쭉 직강을 들어서 11월 모의고사까지 듣고 2차 준비도 모두 이미정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합격이 조금 일찍 나서 제가 합격 수기를 조금 빨리 올렸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도 많이 달아주셨었는데, 제가 수험생활 1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합격 수기에 제가 올렸었기는 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부분 중에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짧게 15분 정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의 수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부분은 일단 공부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 문제였어요. 첫 번째로 공부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하루에 9시간 30분씩 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은 게, 뭐 꼭 두 자릿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서, 저는 그거는 정말 제 체력이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9시간 30분씩 꼭 채워서 했고, 이거는 5월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 저도 평생 음악만 해오다가 1, 2월부터 이렇게 책상에 앉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 2월에는 사실 한 4시간 정도씩 공부를 하고, 3, 4월에 7시간, 그리고 5월에 점차적으로 9시간,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여름부터는 9시간 반씩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 시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제가 확보한 공부 시간을 최선의 공부 시간으로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9시간 반씩 공부를 하면은 일주일에 한 50시간 남짓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미정 선생님은 혹시 몇 시간 만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 10시간 남짓 되겠죠. 정말 좋은 강사님을 잘 선택하셨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5배가 넘는 저와 책 둘만의 이야기하는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기에도 제가 시행착오 겪었던 이야기를 쓰기는 했는데, 저는 얼굴들이 다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초수시고 뭔가 연습실에 가는 것보다 도서관에 가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고, 뭔가 아직 책을 보는 게 막 그렇게 친숙하지 않으시다면, 좀 여러 가지 공부 장소, 공부 방법을 1, 2월, 아니 3월까지 괜찮으니까 좀 시행착오를 이 상반기 때 미리 해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같은 공부 내용 있잖아요. 특히 제가 리머가 너무 싫었는데, 리머를 뭐 학교에서도 읽어보고, 이런 학원에 일찍 와서도 읽어보고, 카페에서도 읽어보고, 집에서도 읽어보면서, 내가 이 책과 가장 밀접하게 집중력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데 상반기를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2월이면은 출발점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공부 장소를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 문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발표하시는 세 분,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3명 모두 기출 문제 분석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 초수생이다 보니까 확실히 기출 문제에 투자할 시간이 좀 부족한 거겠죠. 왜냐면은 사실 3월부터 이론 수업 따라가기도 정말 벅찬데, 기출 문제를 막 심층적으로 쪼개보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출 문제를 공부 다 마무리하고, 오늘 일과 끝나기 한 30분 전에 그냥 정말 신문 보듯이 빨리빨리 넘겨가면서 이 정도 악곡이 나올 수 있구나, 뭐 이 정도 개념,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뭐 종묘제략이 뭐 22곡을 다 외워야 되나 이런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기출 문제가. 그래서 기출 문제 가령 뭐 양덕수에 대해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뭐 김성기라는 검은고 명인 혹은 뭐 경성악대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는 없겠죠. 뭐 올해는 판소리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뭐 양덕수 정도가 나왔으니까 뭐 민속악 명인 정도 이름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반대로 경성악대 뭐 이런 거 쓰는 문제가 나왔으면은 국립국악원에 대한 설명을 보고 쓸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저는 뭔가 제 가이드라인을 항상 기출 문제가 마련해 준 것 같았어요. 서양 음악도 마찬가지였는데 기출 올해 나온 문제를 잠깐 이야기해드리면은 여지껏의 기출이 좀 같은 시대 다른 장르 혹은 다른 시대 같은 장르를 비교하는 문제는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대의 다른 장르라고 하면은 뭐 오페라랑 오라토리오 비교하는 문제는 좀 괜찮죠. 뭐 반대로 다른 시대의 같은 장르, 뭐 바로크 시대의 협주곡이나 고전 시대의 협주곡 비교하는 문제도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 20년도 시험에서 다른 시대, 다른 장르를 물어보는 시험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총렬주의랑 중세 시대 맞나? 그 동양 리듬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거는 좀 예측하기 힘들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기출의 경향이 굉장히 좀 클래식한 문제를 묻는 것에서 뭔가 좀 넓은 관점에서 사실 총렬주의랑 동양 리듬을 비교하는 게 웬만한 수준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기출이 나왔으니까 좀 서양 음악사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을 저는 기출 문제를 항상 끊임없이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양 음악사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악곡이었던 것 같아요. 제 전공이 그렇다 보니 많은 악곡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책상에 이미정 선생님께서 주시는 악곡 프린트 근데 아까 보니까 악곡집도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악곡집과 그리고 들배 선곡집, 교과서 악보 이런 것들을 항상 펼쳐두고 악보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사실 기출문제집 뭐 한 10페이지만 펼쳐봐도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문제가 악곡을 바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악보랑 항상 친해질 수 있도록 서양 음악사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이 기출문제와 관련해서는 암기보다는 좀 큰 틀에서 확실히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국악에서는 그렇게 흐름이라 할 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악사의 경우 양도 조금 적은 편이지만 서양 음악사는 정말 중세에서 어떻게 르네상스로 가고 르네상스로부터 현대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들베라는 그 개론서를 읽으면서 좀 제 서양 음악사에 대한 지식을 좀 계속 1년 동안 굵게 만들어서 좀 그걸 구조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론서를 바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특히 국악은 이제 대부분 서양 음악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악곡 외우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민락 이런 게 노래로 외울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전공자인데도 그냥 뭐 황태태태 막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래서 악곡을 좀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에 외워주시고 국악은 무엇보다 저는 이미정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지만 한자들을 많이 외웠어요. 이 서양 음악 문제가 대부분 악곡을 바탕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국악은 좀 특이한 악보라던가 고악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고악보들을 해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 단어장 이렇게 공책 접어서 뭐 이쪽에는 영어 단어 쓰고 이쪽에는 우리 뜻 써서 이렇게 접어서 지하철에서 막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똑같이 이쪽에는 고악보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 있잖아요. 뭐 대연환입, 뭐 보어자, 뭐 낙양춘 이런 거 쓰고 여기 한글 뜻 써가면서 저는 한자들을 오히려 악곡보다 끊임없이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도형 이런 거를 너무 못해갖고 한자 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한 10월쯤부터 모의고사에서 그냥 대충 그림 보고 아 이쯤에 악보겠구나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다니면서 악보 외우면서 이렇게 한자도 조금씩 외우는 게 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교육로는 정말 모호함으로 1년을 채웠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번역기를 돌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통시적이 뭐지 공시적이 뭐지 이렇게 한글 뜻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음악교육로는 작년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미정 선생님께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과제를 제출하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모의고사 때는 음교론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모호한 문제를 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암기할 수 있는 음교론 부분들을 내셨다면은 과제에서는 정말 이 부분을 써야 돼 막 이런 되게 어려운 부분을 많이 내주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음교론을 내 언어로 만드는 그런 실력이 향상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상반기 때도 음교론 과제가 저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책을 보고 쓰는데도 막 몇 시간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교론은 물론 그 두 가지 개론서 꼼꼼히 봐야겠지만 사실 뭐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같은 경우는 굳이 개론서를 안 봐도 그냥 이미정 선생님 교재면은 충분한데 뭐 리머 엘리엇이나 철학 같은 부분은 저는 무조건 그 두 가지 개론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과제 첨삭을 통해서 나만의 언어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고 합격 수기 올렸던 글 중에 좀 많은 분들께서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높낮이가 크지 않은 사람이라서 슬럼프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름하고 11월 초에 슬럼프가 왔었어요. 여름에는 이제 도저히 너무 공부가 지겨웠고 똑같은 교재, 똑같은 개론서 펼치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정 선생님께 카페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드렸어요. 지금은 워낙 상담 시즌이라 막 댓글 남겨서 신청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바로 그냥 뭐 이번 주 수업 끝나고 한번 뵙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뭐 이런 책 한번 읽어보셔라. 뭐 공부 이런 식으로 해봐라. 제가 너무 지겹다니까 오히려 선곡집 보고 공부해보세요. 뭐 이런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솔루션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든 일이 있으시다 이러면 이미정 선생님께 한번 상담을 하는 것도 왜냐면 되게 따뜻하고 좋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추천드리고 또 막판에 정말 시험 한 3주 남았을 때도 도서관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공기도 너무 막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서 정말 결단을 내려서 제가 항상 밤 12시에 집에 갔는데 그냥 저녁 6시에 막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3주 전에 이러면은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혼자 도서관에서 저와의 싸움을 막 끈질기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독한 마음을 먹고 싶지 않았어서 그냥 그래 내가 졌다 집에 가서 공부하자 뭐 그런 좀 유두리 있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럼프 극복을 이렇게 했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또 댓글에 체력 관리 어떻게 하셨냐는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1, 2월에 좀 체력 관리 뭐 헬스장을 다녀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1년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 안 했어요. 뭔가 헬스장에 가서 뭐 1시간 정도 투자해서 내가 체력을 비축을 해서 이 시험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연 1년 안에 될까? 그래서 저는 과감히 운동 같은 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살이 많이 찌긴 했는데 그냥 점심 먹고 학교 캠퍼스 산책하면서 땀 안 날 정도로 뭐 어떤 날은 1시간씩 산책을 하기도 했고 그 정도로 건강 관리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특히 노량진에 사시는 분들께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1년 안에 다 붙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식비 같은 거를 아끼지 말고 이쪽 동네가 좀 음식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오히려 더 좋은 음식 먹고 이러는 것이 헬스장 가는 것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식습관을 더 좋게 하시는 게 오히려 운동하는 것보다 낫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혹시 경기도 지역 보셔서 뭐 집단 토의나 뭐 면접 같은 거 궁금하시다거나 실기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은 끝나고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렇게 합격자, 수강생의 관계가 아니라 동료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교단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